안녕하세요. 18번째 여러분하고 조문 판례집, 그죠?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판례. 조문이죠, 조문이고. 기출은 판례 기출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333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에 대한 성격인데요. 주식을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할할 수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공유할 수 있느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공유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렇듯이 공유의 그 어떤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은 공유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공유를 했다. 만약에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연대해서 납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공동으로 뭐 행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회사법은 아예 행정 편의상 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 반영이나 뭐 행사를 할 때 여러 명이 온다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회사 측도 그렇고 행사하는 자도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한 명을 정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안 정했다? 그럴 때 어때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한 명한테만 하면 돼. 한 명한테 하면 전체에 대해서 다 효력이 가는 걸로 우리 법이 정해져 있다. 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유는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양도 부분이죠. 여기서 시험 많이 나와요. 양도에 대해서 한번 조문을 훑어보고 여기는 우리 판례 기출됐던 내용들을 중요한 거는 거의 다 기출됐어요, 사실. 내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할 건데 주식을 양도한다. 그렇죠? 주식을 넘겨준다. 이 주식의 양도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적 회사의 아주 기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적 회사 차이 나는 점이죠. 인적 회사는 자본 회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 회수하거나 자본을 양도할 때 다시 말해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단 말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퇴사 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 물적 회사인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처한 금액을 회수하고 싶을 때는 양도를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여기 1항을 보시면 앞쪽하고 뒤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때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 자유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유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요겁니다. 정관으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두고 있네요. 하나의 제한일 수 있겠죠? 제한 허용합니다. 알겠죠? 정관으로 이사의 승인 받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원칙 이렇게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이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 양도는 어디에?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알겠죠?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양수받은 사람 내가 주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늘 따라다니는 것이지만 항상 어때요? 그 양도 당사자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망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건 뭐, 어, 발행된 주식을 전제로 했습니다만은 사망 가보시면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이 발행 안 됐네요.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똑같아요. 마찬가지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는 어때요? 회사에 효력이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주권 발행 전 양도 문제, 주권 발행 주식의 양도 문제가 바로 여기 335조 3항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주권 발행 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비교할 게 있다면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 권리주 있잖아요. 권리주. 권리주. 권리주 양도 제한하고 달라요. 그죠? 권리주의 양도는 319조에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권리주는 주권 발행 전 주식하고 권리주는 또 양도는 달라요. 다른 부분을 설명했고요. 권리주의 양도. 그래서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옆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권리주. 그래서 권리주하고 주권 발행 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 어떤 위치가 달라요. 권리주는 어때요? 이렇게 쭉 있으면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겠죠? 설립,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신주의 인수 대금 납입, 그죠? 납입하면 신주 발행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식을 다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행하기 전에, 그죠? 요 단계. 인수 후 납입 전. 그 다음에 여기도 인수 후 설립 등기 전. 요 부분이 어때요? 예, 권리주의 단계입니다. 알겠죠? 요 때는 어때요? 주식이 일단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 권리주는 일단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에서 권리주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냐? 못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못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 주식은 여기입니다. 설립 등기 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납입 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발행 가능한데 아직 발행이 안 된 경우죠. 안 된 경우일 때 그때는 일단은 그래도 주권이 없기 때문에 뭐 양도를 못하게 해주는데 그래도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6개월 기한을 정해져서 6개월 내 발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예, 양도할 수 있고 주권이 발행되지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요 조문 정도 할 때는 요 정도 여러분 느낌이 떠오르셔야 돼. 조문에서 알겠죠? 배웠던 거를 떠올리시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335조와 관련해서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본다면 우리 집중 강의 때도 풀어봤지만 그래도 또 복습을 또 해본다면 거기 1번 한번 볼까? 1번. 주식 양도 자유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그건 안 돼요. 양도 자유 원칙 예외는 인정되지만 제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아예 금지하는 그런 어떤 일정 기간이라도 금지하는 그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안도 뭐 유명한 사안이지만 어, 5년 동안 5년 동안 주식의 양도에서 이사의 승인이 없도록 하는 양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했단 말이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가능성을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거 판례 입장이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다 유사한 판례고요. 어, 그 다음에 거기 4번 한번 볼까요? 4번? 예, 판례 기출 4번 한번 보세요. 주식의 양도는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했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된다? 아니야, 아니야. 그죠? 어, 회사에 대해서만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그죠? 없을 뿐이지, 자기들 당사자 간에였죠? 채권적 계약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한번 와볼까요? 8번? 8번에 쭉 가보시면 이런 게 돼 있네요.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권 발행 전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보세요. 9번도.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로 주식이 원래 발행돼야 되는데 발행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이후에
주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했어요. 그럴 때 주주 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없더라도 자기로 주장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명의개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장 못한다면 명의개설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혼동하시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을 가보냐면 거의 14번 한번 가볼게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14번.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효력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해서 확정일자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승낙을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대항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19번을 한번 가보시면 19번 한번 가볼까요? 요거 이중양도 문제. 이건 채권의 이중양도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주권 발행인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해서 확정일자는 양도 통지가 회사에 도달되었느냐 아니면 확정일자는 승낙이 언제 섰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제 22번 한번 가볼게요. 이 판례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권 발행 전 이중 양수인이 여기서는 뭐가 문제되냐면 명의개서입니다. 여러분 명의개서가 이중 양도됐을 때 에, 누가 양수인인가에 대한 다툼에서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고 제3자와의 관련했을 때는 이중양도가 되었을 때는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승낙 기준을 따진다.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22번 가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는 증성에 의한 통지나 승낙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둘 다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제2 양수인이 제1 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맞춰진 명의개설을 했던 걸 말소시켜 버리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설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제2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설을 맞춰 줘버렸어요. 그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제2 양수인입니까? 안 돼요. 여전히 제1 양수인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조문 하나 더 볼까요? 335조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절차 규정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절차 규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양도 승인 청구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듣고 많이 하면은 이 짬짬이 스터디는 지루하거나 또 자칫하면 질려버릴 수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바람배 피셨듯이 아니면 갈증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